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주시는데 우리는 뜨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정가를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막에 정말 가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때 마지막에 뜨리 물건들이 있죠. 그 뜨리 물건들이 결국은 판매가의 30에서 40%, 50% 마이너스까지 뜨리로 정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뜨리로 정리하는 물건들, 안전한지 안 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어디에 째진 데가 없는지 아니면 멍든 데가 없는지, 음식이든 옷이든 뜨리의 물건들은 본인들이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할인 판매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지 평당 금액이 예전에서 900만원에서 700만원의 금액에서 할인 판매를 420만원, 그리고 30%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그 돈은 절대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 그 이상 40에서 50% 뜨리로 한 사례들도 있고, 전국의 미분양은 2009년 16만 가구로 정점의 최고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난리법석을 뜨는 미분양은 7만 가구, 실질적으로 한 10만 가구는 될 것 같은데요. 2018년에서 현재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 30에서 40%,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는 형식적으로 10에서 15%, 20% 얘기를 하지만 뒷거래로 3, 40%, 50%까지 충분히 미분양 할인 판매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뜨리죠. 얘기는 했지만 예전보다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현재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런 데이터 마찬가지, 그리고 흘러가는 동향과 실제 예전과 지금의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2007, 8년보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과 오늘 모든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10년, 2년물 장단기 채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악화의 모든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동향을 알아야 되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 82년도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서 91년도 기본적으로 또 한 번 걸프전과 부동산 붕괴에 대한 경기 둔화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과 21년도 버블 붕괴로 또 한 번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2007년에서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대부분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9년과 20년도 마찬가지 대부분 알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부 찾아왔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금리라도 낮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와 맞물려서 상당히 큰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수 있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결국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죠. 걸프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공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팬데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프라임 모기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부 겹쳤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종전된다고 얘기도 나오지만은 미국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살기 위해서 지금 관세로 높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더욱더 악화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전 국민들이 아파트 노름을 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해서 미국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번 계엄이라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 국민들이 반으로 나눠지고 정치인들은 자기 살 궁리만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예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별로 들어도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도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견 건설사들 마찬가지 부도가 나고 휘청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대형 건설사를 먼저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 마찬가지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은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로 추진을 했었고, 현대건설 마찬가지 금융위기에 해외로 진출을 했습니다. 대우건설 마찬가지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GS와 롯데 마찬가지 국내와 해외를 수행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 동아건설 안정적으로 상장세를 보였고, 부영건설 마찬가지 계속해서 성장해갔죠. 한신공영 마찬가지 상업역 건물로 건설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무건설 같은 경우는 2009년 상장이 폐지되었고, 거무그룹 전체가 부실 경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망기업 마찬가지 경영난으로 상장이 위험했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느냐? 실제 계속해서 부도가 나면서 대형 건설사 위기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실제 부도가 나고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형 건설사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부분 해외로 투자를 하고 있고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아주 건재하게 건설사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 마찬가지 동아건설, 부영건설, 한신공영 마찬가지 지금 현재 경기 악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택 및 상업시설, 대형 프로젝트에 해외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죠. 부영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실제 급격하게 성장했는 건설사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경제위기 그리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무건설 마찬가지 부도는 나지 않았지만 경영 문제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성신양이 마찬가지 상장 폐지되고 서로의 법적 다툼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해서 아파트를 매입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부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세대, 4,000세대 LH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서민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죠. 결국 기업을 살려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경기 악화를 그래도 둔화시켜보겠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흘러가는 동향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나마 3,000세대, 5,000세대, 1만 세대 매입은 충분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은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하청업사의 부도까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경기 악화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고, 그에 대한 가족들 대부분 길거리로 내앉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투잡쓰리잡을 하거나 알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예전과 지금 흘러왔는 동향들을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했고, 예전에 실제 신문에 나왔는 모든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사례도 있는데,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전과 지금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은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앉아서 유튜브 영상이나 찍고 앉아 있어가 될 일도 아니고, 위기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위기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 돌파구도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법니다. 경매가 쏟아지고 있고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급매물이나 경매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이 분야 할인 판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영상을 찍지 않다 보니까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건설사에서 마지막 보루로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LH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줄 것이다. 미분양난 아파트를 매입해 줄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보루가 정부에서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 터질 업체들은 터질 것이고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그에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으로 엄청난 돈들이 지출이 되었고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LH 마찬가지 상황은 예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LH에서 모든 미분양 할인 판매를 매입해 줄 수도 없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미분양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30에서 40, 40에서 50%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위기가 기회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 실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대구에는 그래도 혁신도시 보상이 풀리면서 지금보다는 100% 이상은 경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부동산은 호황기였습니다. 입주되는 아파트 물량은 2007년도에 33만 가구,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만에서 27만 가구, 2009년에서 2011년도는 20에서 25만 가구. 전국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의 평당 금액은 평당 800에서 900만원, 서울은 1200만원 정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저금리로 상승세가 계속 일부 진행이 되었지만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금융위기라고 얘기했지만 평당 금액은 850만원에 수도권도 미분양을 하고 하락폭으로 지방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했죠. 그리고 2009년과 2011년도에 일부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요. 재건축 호재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보상이 풀리기 시작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1,500만원, 현재 평당 3천, 4천 얘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구와 서울, 경기, 인천, 그나마 대구에 재개발 호재나 거품이 없었다면 예전과 지금 큰 차이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전국적으로 투자,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서울은 평균적으로 3천, 4천만 원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브랜드는 삼성물산, 레미안이 서울 강남 쪽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수요청을 끌어모으고 계속해서 건설정도 계속해서 증가해왔죠. 현대건설 마찬가지 힐스테이트, 수도권과 지방, 대우건설, 프로지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를 이루어냈고 GS 자이 같은 경우도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해서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 투기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도의 물량은 33만 가구, 2017년도는 사상 최대 입주량의 물량으로 44만 가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도 30만 가구, 그리고 20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때문에 아파트 투자 열기가 최고조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7년 18년도부터 투자 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약보다는 잔금 치는 날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9년도부터 모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이 풀리고 투자 투기 열풍 때문에 빌라, 아파트, 주택,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이 정도로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대구 마찬가지, 대구가 생긴 이래 이 정도로 급격하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일도 없죠. 그리고 21년도 일부 물량이 감소하지만 24만 가구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서 23년도 고금리의 건설비 상승이라는 얘기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22년도에 33만 가구, 23년도에 24만 가구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대형 건설사의 전체 49.8%를 차지하는 24만 가구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미분양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데이터도 100% 신뢰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평당 1,300만원, 서울은 2,00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국의 평균적인 금액은 1,500만원, 서울은 2,500만원,
그리고 건설사는 계속해서 평당 금액을 올립니다. 결국은 분양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분양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무조건 하고 완판이고 200대 1이다 300대 1이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때리고 신문 언론 기사들은 그런 광고로 인해서 또 한번 계속해서 기업에게 광고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신문 기사에 조회수를 올리고 하루에 수도 없이 로또라는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신문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투자에 미친 듯이 열광을 하면서 아파트 사재기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채만 받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두 채, 세 채, 엄마 명의, 아빠 명의, 자식 명의, 할아버지 명의까지 아파트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보로 인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거나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도 신문도 유튜브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본인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와 같은 모든 정보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007년에서 11년도 금융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보다는 더욱더 심각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미분양은 약 16만 가구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도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했습니다. 평당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예전에는 700~800만원, 지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는 지방이 20에서 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도 했는데요. 우리가 평당으로 얘기하게 되면 30%의 미분양 할인 판매, 평균적으로 600만원에서 420만원대로 엄청나게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예가나 한신공영이 30% 이상 할인 판매를 하고 재고 소진을 했었는 적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5%, 10%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건설사 부도가 나면서 뒤로는 40에서 50%까지 대물건으로 정리를 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에서 현재까지 2023년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7만 5천 가구 약 80%, 2024년 마찬가지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은 데이터가 지금에 와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신문 뉴스에서 얘기한 대로 듣고 언론과 신문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유튜브도 있고 개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개인들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 중소건설단지의 최대 아파트 미분양 할인은 40%까지 한 사례가 있고 평당으로 따져보면 1,2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 20%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짜리가 800만원에 분양하느냐, 700만원에 분양하느냐, 20%, 30%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브랜드별로 보아도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뒤로 30에서 40% 한 사례들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건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물로 아파트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가 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홈플러에서 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가게에 정말 부도가 나서 실제 모든 물건들을 완전히 처분하다시피 하는 그런 뜰이를 우린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가 좋지 못하다 건설사 부도 얘기를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적어도 큰 부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나마 대우건설이 자금난으로 일부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해외 쪽으로 사업을 분산시키고 롯데건설은 서울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이파크 중견기업 DLNC, HDC, SK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건설 현장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서도 중견건설단 상장 폐지 부도난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이나 동아건설, 태영건설, 그리고 계룡건설, 중소건설사 폐업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아파트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면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는데요. 2007년에서 11년도 평균적으로 30~40%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고
그 이유는 결국은 건설사 부도로 인해서 50%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를 했는 사례들이 있다. 지금 마찬가지 중견건설사들 계속해서 부도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부도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50%, 60%까지 할인 판매를 하거나 대물로 떠넘기기로 아파트를 받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아파트들 다른 대형 건설사에서 또 한 번 줍줍을 하고 정부에서 매입을 하거나 HUG 허가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많은 경험이 있고 투자를 해봤다면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나 그런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 분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금리만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크게 얘기할 것도 많이 없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만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뛰어다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신문도 마찬가지 기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예전에 로또다 뭐다 모든 뉴스 신문기사를 쏟아부었고 그로 인해서 광고를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조그만 이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이슈화로 만들고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다 보면은 진짜 팩트가 뭔지 모르게 빠져먹고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부동산 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괜찮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 뉴스 그리고 유튜브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반면에 그렇게라도 하는 분들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유튜브와 실제 부동산에서 듣는 얘기와 틀릴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만 믿지 마라. 그리고 오늘의 팩트는 예전 2007, 8년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부동산 경기 악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나마 공무원이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것이니까 실제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